예, 도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수련하는 방인 제 개인 토굴은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상당히 따뜻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름 복장으로 반팔로 이렇게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는데 뭐 보기가 그렇게 껄끄럽지만 않으시다면은 제 자유로운 복장으로 한번 명상에 관해 설명하는 걸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지금 바깥에 깨구리 우는 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거주하는 이곳 토굴은 7평짜리 이름을 선각이라고 지어가지고 신선에 노는 땅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자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 위 바위가 이제 거북바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름도 거북바위라고 붙였고 저 연못에 용이 산다 그래가지고 불화자를 해서 화룡담이라고 하는 그 연못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 참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우리 토종개구리 말이죠. 지금 밖에서 들리는 이 소리가 토종개구리 소리입니다. 그 토종개구리가 거북바위 거기에 이제 독사 2마리가 부부가 살고 있는데 이 개구리 이놈이 그 독사들의 마트입니다. 마트. 가만히 있다가 슬그머니 내려가지고 한 마리씩 식사하고 올라가거든요. 그 자연 생태계가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잘 부활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명상 수련을 이게 하다 보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하단전의 에너지가 중단전 가슴의 생각 에너지를 거쳐서 상단전 뇌의 빛의 에너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뭐 우리 이걸 갖다 간단히 줄여가지고 하단전 에너지를 정, 중단전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기, 그리고 상단전 뇌의 영역을 신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래서 이 세 개가 합일이 되어야만이 명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효과나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요령이 하단전 에너지가 등 뒤 명문을 따라서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마치 용이 성천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후끈후끈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위에 전정혈에서 인당혈을 지나 인중, 성장, 목 밑에 이렇게 천돌, 그리고 가슴 정중앙의 단중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딱 돼가지고 임동맥이 상호간에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면은 몸 전체가 하나의 에너지 줄이 돼가지고 큰 에너지만 그냥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전이란 말 자체가 아랫배인 하단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단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걸 정기신이 합일됐다 그러죠. 그래서 에너지 축이 딱 연결되면은 몸 전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과정에 몸에 느낌이 오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신의 영역, 즉 뇌의 영역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상단전 신수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리학적으로 밝혀진 뇌의 구조만 보더라도 제가 아랫분에 뇌의 큰 부분 3개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 뇌가 움직이는 상시한 걸 바라보게 되면은 왜 인당의 빛의 에너지를 자기가 보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뇌를 알기 전에
우리 눈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눈에는 말이죠, 시신경이라고 하는 게 양쪽으로 이제 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인당혈 뒤를 거쳐가지고 이 망막이라고 이름 붙여진 뇌의 안쪽 뒤쪽에 이제 상이 맺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시신경 들어가는 통로를 보면 말이죠, 이게 이런 사람 인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뒤쪽으로 하나로 뭉쳐집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저도 잘 몰라가지고 봤더니 한 100만 개 정도라 그러더만요.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 시신경이 100만 개라고 한다면은 우리 눈이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역은 사진기로 표현하면은 100만 화소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100만 화소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물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축구 골망 같은 경우는 축구 공만 못 나가게 막아놓는데, 테니스 공 같은 경우는 빠져버리잖아요. 즉 우리 눈의 이 거물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에 맺히고 하는 것들은 테니스 공은 빠져나가고 축구 공은 가로막는 식으로 우리 눈에 비친 모든 사물들은 그 정도밖에 감지를 못합니다. 100만 화소 정도밖에. 이 100만 화소를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또는 1조 정도로 올리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시신경의 영역을 벗어난 나머지 영역을 보기 때문에 그걸 마음의 눈, 즉 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안으로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빛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은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거라 그러거든요. 일상적인 용어로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만, 우리 신의 영역, 정기신 할 때 그 신의 영역입니다. 갓,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 그 신의 영역의 빛을 본다는 것은 100만 화소를 넘어선 약 한 1천억 화소쯤 되게 되면 번쩍번쩍하게 이제 심만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문으로부터 시작된 생명 에너지 그 자체의 에너지를 위로 올리는 것이, 인맥과 동맥이 서로 합해지게 되면은 전정혈로부터 인당혈이 번쩍하고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몸의 영역을 하나하나 구분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련을 하게 되면 쉽게 다가오는데, 우리 머리 좋다고 이름 난 스카이 대학에 다니거나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왜? 공부하면은 극도의 집중이 요구가 되거든요. 많은 집중을 하게 되면 눈앞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안에 있는 책과 그림들이 사진 찍히듯이 드러난다고 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결국은 100만 화소의 시신경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군데 딱 모여가지고 초정밀 집중하면 이게 확 열리거든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시신경과 시신경이 합하는 그 안쪽, 우리 엄밀하게 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법당에 있는 부처의 이마박에 적혀 있는 그 점드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이 다 자기 엄지 손가락 마디 한 만큼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곳이 이 뒤쪽 백회가 아닌 그 앞에 있는 전정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수련하다가 백회의 기운도 느끼고 전정의 기운도 느끼고 하는데, 백회의 기운은요, 탁기, 전기, 순기, 진기 이런 할 것 없이 모든 에너지의 통로입니다. 이 머리 정상의 백회는. 그래서 이거 활짝 열렸다가 들어왔다가 열렸다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외부 에너지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참 재밌게도 바로 앞에 전정혈, 어린애들 그 숨쉬는 숨골입니다.
전정혈 이쪽은 이 인맥을 타고 내려올 때는 마치 무슨 큰 압력감이 오듯이 이렇게 밑으로 웅웅 하고 타고 내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시신경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딱 마주치게 되면, 하게 되면은, 그때 이게 번쩍하고 터지거나, 환해지거나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수련법이, 소위 말하는 양태양혈, 제가 정기신 합의를 할 때, 기의 기운이 완다 그러지 않습니까? 끄뻑끄뻑 온다 그럴 때, 하반전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느낌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은 단의 형태가 오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중단전은 말이죠. 느껴지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심장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단전은 심장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가슴 한가운데에 어떤 에너지 형태가 그것이 하단전과 같이 연결되는데 아주 좀 좁게, 하단전이 크게 움직인다면 중단전은 좁게 움직입니다. 근데 상단전은 말이죠. 처음에는 제대로 이렇게 이제 끔뻑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하고 아리아리하면서 검은색의 형태로 이렇게 썩 검은 원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 순수 제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검은 영역이 이렇게 큰 원 형태로 이제 끔뻑끔뻑 하다가요. 이게 가장 초창기 처음에는 약간 옆으로 벌어진 형태, 마치 고양이 눈같이 이런 식으로 쭉 이런 벌어진 형태의 눈이 생깁니다. 검은 게. 그러면서 그 안쪽에 깊은 곳에 하얀 다이아몬드 같은 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뻥 터지기 전에 최초 경험입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 공부를 잘 하신 분이나 평상시 뇌를 많이 쓰신 분들은 그런 것 없이 그냥 확 하고 이렇게 빛이 보인다고도 합니다. 각각의 상태에 따르는 사람들의 말로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수련의 방법이 십자가 운기법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양태양혈 양쪽에 여기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하나의 선을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의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똑같은 요령으로 전정혈, 여기서부터 단중까지 또 일직선을 갖다가 내 신체 안쪽으로 엄지손톱 하나 들어간 그 속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쪽과 저쪽 두 개를 딱 잡아가 십자의 형태를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과 기가 같이 움직이는 같이 느낌으로 몸 전체가 끔뻑끔뻑하는 느낌으로 요 부분만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임당혈에 자극이 가가지고 눈알이 또는 임당혈 전체가 등 뒤 옥침혈과 같이 연결되듯이 쭉쭉 안으로 파고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알이 계속 꾹꾹 하고 이제 내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이 오기까지는 어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소의 생활이 스트레스로 가해 있거나 걱정, 불안, 분노라는 부정적 에너지가 차 있으면은 그 느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단중혈과 연결시켜 보라고 한 이유가 전정에서는 맑은 기운만 내려오거든요. 백회는 맑고 흐리고 탁하고 할 것이 모든 기운이 들락거리지만은 전정혈은 파고 내려올 때 숨꼬리라고 이름 붙여진 하늘 에너지만 그대로 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가슴 막혀 있으면 천돌혈을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욱하고 목 부위까지만 끄덕끄덕 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럴 경우는 즉각 중지하시고 다시 하단전부터, 에너지는 하단전부터, 생각과 마음 공부는 맑고 순수하게 계속해서 씻어내고 닦아내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지 않습니까? 손으로 기운을 모아서 백회혈까지 가는 것은 모든 에너지가 다 가고
백회부터 전정으로 내려오는 거는 맑고 장한 에너지가 뚝뚝 내려올 때문에 가슴이 열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이렉트로 뚝뚝 떨어지고 하단 전에 기운이 쌓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지난 중급 이상의 이제 수련자가 되면은 이 수련을 하게 되면은 구태여 단전 호흡이라고 아랫배를 갖다가 붙였다 뗐다 할 것도 없이 가부좌 자세로 허리만 펴고 딱 앉아 있으면은 위에서부터 뚝뚝 떨어지느라고 자동적으로 단전의 내단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상당히 재미가 있죠. 자, 두 번째, 뇌에 대한 생리학적 공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정힐이 앞으로 떨어지고 인당힐로 만나는 이 부분이 대뇌가 딱 붙어 있다 그랬죠. 좌뇌 우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래 뇌 구조를 딱 살펴보면은 우리 여러분 뇌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죠? 일반 세포는 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뇌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보면은 뇌 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보면은 마치 우리가 코로나 세포를 봤을 때 옆으로 삐적삐적 왕관같이, 코로나란 말이 왕관이잖아요. 이렇게 삐져나온 게 있습니다. 뉴런이. 그럼 뉴런이 삐져나온 이걸 갖다가 축삭이라 그러고 밖으로 나온 걸 축삭 끄트머리를 돌기라 그러거든요. 축삭과 축삭 돌기는 다른 세포하고 돌기가 돌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뇌 세포를 설명하는 생리학 선생님들은 여기서 전기적 신호가 가가지고 뇌 전체에 있던 의식의 에너지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전기적 신호란 게 뭘까요? 저 대학원 다닐 때 이걸 가르치는 스포츠 생리학을 가르치는 그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전기적 신호라고 하는 것은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그런데 이게 생리학적 설명 단순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밀어주는 걸 전기적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나트륨은 어디서 생긴 거냐고. 생리학 공부하는 교수 입장에서야 음식물에서 생긴다고 당연히 이야기하죠. 나트륨이 뭡니까? 소금이잖아요. NaCl에서 Cl이 빠진 게 Na잖아요. 그건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인체 염분 농도가, 소금의 농도가 바닷물의 농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나왔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이제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기적 자극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전자를 빼버리면 기적 자극이란 겁니다. 소위 말하는 진동이란 거죠. 진동. 그 진동을 뒤집다 따져 보니까 이제 소금이더라 하는 게 이제 일반 생화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뉴런에서 축삭 돌기를 통해 가지고 상호간에 파지직 연결되는 이 전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 자체가 색깔이 파랗습니다. 파지직 하는, 정말 전기와 전기끼리 부닥칠 때 나는 그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도반 중에 하나는 말이죠.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수련하다가 봤을 때에 파란색이 그렇게 자주 보입디다 하고 저한테 이게 뭡니까 할 때 단순합니다. 그 전기 신호를 갖다가 알았던 거라고. 눈에서도 똑같은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외부의 이 물체를 인식하고 있는 인식의 개념이 색을 보잖아요. 모양과 색을 봐가지고 이게 무엇이다 하고 이제 저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저장되지 않고 처음 본 거는 계속해서 우리 내가 회로가 뱅뱅뱅뱅 돌면서 뭔지를 알아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적 새파란 게 파지직 하다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먼저 알았던 사람이 그거는 무엇이야 하고 이야기해 주면은 그게 딱 저장이 되면은 상으로 저장이 되건 단으로 저장이 되건 저장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것은 그걸로 인식을 하고 그대로 반응만 합니다. 그 왜 제가 뇌를 수십만 하는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에 대한 생리학적 느낌과 조건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모르는 거는 처음 보거나 처음 듣는 거라는 것은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 전기적 신호 파장이 굉장히 회로가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정형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았다 하는 순간에 그게 정형화가 됩니다. 전기적 신호가 파장 움직이면은. 그래서 그걸 단어화 시켜버리면은 내가 단어만 알거든요. 우리가 꽃을 잘 모를 때 말이죠. 꽃 이름을 전혀 모를 때 하여튼간에 이쁘고 하기는 한데 이거 뭐냐 하고 그냥 큰 뭉뚱그리로 꽃만 압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이름으로 들어갈 때 이게 셰르비아구나, 이게 나팔꽃이구나 하고 이제 단어화 됐을 때는 내 머리가 딱 정형화가 되어버립니다. 정형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꽃이다라고 이름을 딱 지어버리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도덕경 이야기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도가도 비가도 명가명 비상명. 두 번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 이름은 항상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명가명 비상명입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이것이 우리 뇌는 아주 파지직파지고 색깔로 하고 이렇게 전기적 신호만 움직이다가 정형화되는 순간에는 그게 일정한 그 틀을 딱 갖추게 되거든요. 이거를 생각의 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글을 쭉 읽어가면서 글 속에 포함된 의미를 알아내는 게 이제 공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글 속에 의미된 내포를 알아내면은 단어를 바라봤을 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단어 안에 포함된 모든 깊은 의미를 갖다가 같이 유출을 해서 세포가 착착착착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단어 하나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이야기 했을 겁니다. 꽃이 핀다. 비가 내린다. 이게 문장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고. 일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당연히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라는 이 용어 자체에 말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움직임의 형태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가 아니잖아요. 꽃이란 것도 말이죠. 피어있는 상태, 그걸 보고 꽃이라고 하지. 봉우리가 져가지고 다 피었다가 다시 씨앗까지 맺히는 이 전체의 과정, 그 꽃이란 단어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피어있는 것도 꽃이거든요. 피기 전에 봉우리도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사적 생각을 딱 들어가게 되고 꽃이란 단어가 정형화가 되어버리면은 우리의 뇌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고 딱 틀이 잡힙니다. 자, 이 명상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에너지 상태를 갖다 알로알로 해가지고 활짝 피고 번쩍하고 빛을 보라라고 하는 이유가 정형화된 이 뇌의 굳어진 상태를 활짝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 달라기 때문에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듣는 분이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를 가지고 눈을 감고 아련아련을 해가지고 빛이 자꾸 보이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때는 그 빛은 뇌 세포 사이에 누런과 누런 사이에 일어나는 전기적 신호고 자극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 펴고 번쩍하고 폭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초견성이라 그러죠. 첫 번째 견성이라 그러고 빛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무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결국 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빛의 영역들은 마찬가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영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생각의 틀, 저는 명사만을 생각의 틀이라고 했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만의 틀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 틀이란 게 뭡니까? 이 뇌는 가장 이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전체적인 무한한 영역의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수신을 해가지고 내 뇌를 정형화를 시켰다는 거죠. 어떤 때는 교육을 통해서나 어떤 때는 본능을 통해서나 어떤 것이든지 내 스스로가 정형화해가는 작업을 해왔던 것이 인생이고 삶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정형화를 해왔냐. 자, 우리 도반 중에 이제 가정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 자식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자기 자신만의 틀, 그 남편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자기 자신만의 틀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남자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가지고 집안 일을 하는 나에게 자식을 양육하는 나를 밖에서 모이를 물어다가 길러줘야만이 내가 내 역할을 그걸 할 것인데 이 남자는 그러하지가 못하다. 그럼 일반적인 누구나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자신의 생각의 틀을 보지 못하는 데서 인생의 고가 오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래 해야 되고 남편은 이래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의 틀 이거를 마치 우리가 단어를 정형화시키듯이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틀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본능을 통해서 이 세계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틀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틀은 단어 또는 그 모양의 생김새에 대한 자기가 눈으로 사진 찍어 놓던 그 상, 이걸로서 자기 스스로의 틀을 가진 반면에 삶에 있어서의 틀은 생각의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영어로는 프레임이라 그러죠. 그 프레임을 딱 짜버립니다. 이렇게 자식은 역할은 오로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다의 틀, 이거 하면 나쁘다 저거 하면 옳다는 옳고 그름의 틀, 이게 선한 것이고 이거는 부끄러운 것이다 하는 선악의 또한 틀. 제가 한때 이제 이런 세부적인 설명 없이 아이고 삶에 있어서 어디가 선악이 있고 어디가 미추가 있으며 어디가 장단이 있느냐 이야기하면 다 웃었습니다. 왜? 저는 생각의 틀과 상의 틀과 구분의 틀 이 자체를 이미 그들 없어졌음에도 그냥 웃고 지남에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자식이 지가 도사면 도사지 아니,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것이 그 좋고 나쁨이 없단 말이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래? 좋고 나쁨보다는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내 생각의 틀을 갖다가 바라보는 것이 도인의 길이라고. 그 자식된 도리로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부모된 도리로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이 뇌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없다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틀을 만들어낸 줄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다시 수련편으로 들어갑니다. 손으로 기운을 모은다는 것은요, 집중을 하게 되면은 내 몸 전체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맑고 순도 높은 기운일 경우에는 손이 지지지직 하면서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뒤로 따라 올라갈 때는 등 뒤 동맥으로 올라가죠. 그걸 이 인도의 요가에서는 차크라라 그래가지고 뱀의 형태로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선도의 조선시대 도인인 정북창은 그걸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용. 그리고 중국 도인 포박자는 갈홍이라는 친구는 포박자에서 이래 뒤로 올라가는 것을
수언이라고 그럽니다. 연홍. 납과 수을이 연홍이거든요. 이걸 이제 중국 도인들이 내담파가 아닌 외담파들은 이 갈홍의 포박자의 내용을 보고 납과 수은을 진짜 먹었더랬습니다. 이 양반들이. 그 외담파들은 그걸 가지고 약 만들고 수은을 먹으면 말이죠. 피부가 뽀얘지면서 반달반달 빛이 나면서 제대로 좀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효과가 있는 줄 알지만은 요즘을 얘기하면 중금속 아닙니까? 그거 다 일찍 갔습니다. 근데 이게 연홍이 되게 용으로 올라가는 이 에너지 상태. 그래서 100회까지 다 올라가서 확 펼쳤다가 다시 그 앞쪽으로 전정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묵직하게 내려 누르기 때문에 납으로 표현했거든요. 올라가는 거는 수원, 내려오는 거는 납. 그리고 용호 비결에서는 올라가는 것은 용, 내려오는 것은 호랑이. 그래서 내려온다 그럴 때 우리가 범 내려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범 내려온다는 말의 원뜻은 전정혈에서 인맥으로 타고 내려오는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요즘 그게 노래도 나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점점 더 영성의 시대로 다가오는 것도 단어화돼 가는구나. 한류 중에서도 BTS 이 친구들의 가사 내용을 자기들이 적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완전히 무당기가 가득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하는 소리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TV조선에 그 우리 애들이 와서 노래를 부를 때요. 저는 그 꼬매가 노래 부른다고 참 놀랐습니다. 막 원작은 뭐 다른 가수가 불렀지만은 노래 가사를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도인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전유진이라고 하는 포항에 이제 여중생이 부른 노래 훨훨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하다 이놈들 애들이 이런 노래 부르면 쟤들은 영성의 시대에 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거든요. 우리가 이 뇌에 대한 공부를 해가면서 상단전 공부를 해보고도 하면은 그 생리학적 지식 그리고 수련에 관한 지식 보이지 않는 저쪽 세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가 합해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점점 더 큰 깨달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상단전 수련에 대해서 무주의 이 맑은 공기와 온화한 햇빛 그리고 우리 토종의 참 개구리들의 소리를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고급 수련의 정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간을 좀 길게 잡았지만은 명상의 참 기운에 대한 기초적 또는 중급 이론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내일 실시간 스트리밍 할 때 정확하게 십자가로 이어져 내려와가지고 전정길로 내려오는 웅웅하는 기분에 들도록 같이 수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주에서의 상단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